번째로 제가 꺼낼 얘기들은 이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작년에 했던 사건이에요. 구치소에 있는 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이게 지금 21세기고 2023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아무리 이게 영화에서 막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감옥까지 가서 구치소까지 가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구치소까지 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CCTV에 찍혔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달라고 했고,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면은 CCTV에 찍힌 거예요. 가게 CCTV에 찍힌 건데, 가게에 들어가서 담배를 수십만 원치 훔쳐서 가져온 거예요. 담배 수십만 원치를. 그 마스크를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사람인지. 이거 무슨 80년대 70년대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년 사건이에요. 네, 작년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6개월째 살고 있어요. 네. 1심 재판 중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죄를 보기 위해서는, 왜냐면 왼쪽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동일 모습을 어떻게 했지? 도대체 무슨 기법으로 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에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쓴 사진이 있었으면 할 수 있다까지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저한테 준 사진은 저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진실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간청을 했어요. 제발 부탁해서 저 피고인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을 좀 찍어와 달라.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 구치소에서 사람을 이렇게 찍고 막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했더니, 그건 어렵겠습니다 라고 회신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이 변호사가 그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가져왔어요. 마스크 쓴 후. 마스크 쓴 사람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이제 상대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질 개선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인물에 대한 노이즈들이 많죠. 노이즈를 싹 제거해서 얼굴만 클로즈업한 후에 두 인물에 대한 매칭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자, 왼쪽과 같이 수감자, 우측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죠. 이건 뭐 몇 포인트 나오겠어요? 97.3%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네. 다음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마스크 쓴 사람과 마스크 벗은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88%가 나왔어요. 마스크 쓴 사람끼리도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걸 나오겠죠. 네. 나왔죠. 다음 걸 보시면은, 자, 0.9%. 이때부터 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재판이 뭔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마스크 쓴 사람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3%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약간 눈만 가지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50%를 넘지를 않아요. 전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설마 지금 이게 2023년에 뭔가 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구치소에 간 이유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은 가게에서 이 전과가 있어요. 동정 전과가. 2범이 있어요. 2범인지 3범인지 저 기억 안 나지만 동정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게에 온 것도 맞아요. 사건 당시 밤이 아니고 낮에 왔다 갔어요. 그리고 가게 주인도 이 사람을 봤어요. 아까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그 가게에 매출 전편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신용카드 내역이 있었고, 거기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용의자네 해서 이 사람 얼굴을 가지고 가게 주인한테 열흘인가 한 20일 후에 가서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왔다 간 사람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을 잡으러 갔고 또 이 사람 잡으러 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과도 있고 하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재판부나 또는 검사나 다 봤을 때 죄가 인정된다. 그리고 얘는 동정 전과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됐고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판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가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무슨 결과냐? 전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데이터를 보여드렸어도 재판부에서 야, 네가 하는 분석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그냥 유죄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를 계속 이제 재판부한테 거의 30분, 40분 설명을 했어요. 이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떤 논문에 의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어느 법정에서 어느 사건에 쓰였고 이걸 다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근데 판사님이 인정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변호인이 목격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이 사람이 맞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진짜로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이렇게 됐고 변호사가 물어보죠. 그때 당시에 영상 속에 있는 범인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까? 했더니 검정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보시면 앞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화 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술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진을 보니까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유죄? 무죄? 저를 믿으세요? 제 말빨을 믿으세요? 네. 법원에서 여러분들 기소가 돼가지고 무죄를 받을 확률은 1%도 안 돼요. 실제로 통계상. 근데 구속이 된 사람이 무죄 받을 확률은 0.01%도 안 돼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거를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은 이게 어렵죠. 근데 저는 영상 분석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선 재판부에서 1시간 동안 다투고 나서 집으로 와서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생각한 게 그래도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과 법원을 다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힘들겠다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이분은 최후 변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만약에 범인이 맞으면은 법정 최고형을 받겠습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발 뭐 감정 좀 해주세요. 분석 좀 해주세요. 막 책상도 치고 억울하다. 막 이런 행동을 막 했어요. 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저 앞에 있으면서 영화 같다. 진짜 영화 같다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오면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래된 사건이 아니고 작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과 관련된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기억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거에도 무서웠지만 지금은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그 기억 있죠. 그 정확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인지를 했고 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록과 기억의 싸움이거든요. 전 기록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고 제 의뢰인들은 기억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쭉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앞에 봤던 사건과 같이 이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기억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지금 사건을 보여드리니까 확 와닿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왔어요.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보신 적 있어요? 못 본 사람 없죠? 다 봤죠? 못 보신 분 있어요? 이순신 동상 보신 적 있죠? 광화문에서. 그럼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있죠? 어느 손에 들고 있을까요? 오른손이요? 왼손?
그 여기 동생 투구에 우리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투구면 용 모양이 이렇게 있죠. 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왁자지껄 하는 것처럼 다 달라요. 기억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이 물어봤어요. 아, 범인이 칼을 우측에 손에 들고 있나요? 좌측 손에 들고 있나요? 그걸로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걸로. 이렇게 헷갈리는데 좀 기억을 믿으시겠어요? 법원에 가서 진술, 증인 선서하면서 증인은 순경과 보탬 없이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제가 맨날 하는 멘트거든요. 무섭죠? 갑자기 기억이 무섭기 시작하죠. 맨날 보던 건데. 자,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순신 장군부터. 여러분들 이 기억이 얼마나 어마합니까? 기억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기억도 불안정한데 사람 눈은 어떨까요? 눈은 정확할까요? 보는 것이? 아, 이제 다 못 믿겠어요? 그래도 눈은 정확하잖아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착시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2장을 가져왔어요. 네, 사진이 2개인데, 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수영장 사진이에요. 뒤에 야자수도 있고 저 가운데 있는 동그란 파란색 원 있죠. 저기를 한번 집중해서 계속 보세요. 보고만 계세요. 보고 제가 그 말할 때까지 계속 여기 가운데 동그란 원이야. 네, 파란색. 벌써 네. 주식이야? 파란색 동. 네. 이 테스트는 뭐냐면은 계속 저 가운데 동그란 원을 보고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흑백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흑백이 보이겠죠? 당연하죠. 근데 아마 흑백 사진을 보여줬을 때 흑백 사진 풀장 물속이 에메랄드로 보일 것이고 뒤에 있는 나무들도 색상이 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 실험을 했는데 난 안 보여요 그러면은 당장 안과로 가셔야 돼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문제가 있고 계속 안 보인다 그러면은 오늘 밤 11시까지 보고 계시면 돼요. 보인다라고 증언할 때까지. 자, 보고 계시다가 제가 10을 세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바꿔주시면 돼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와 진짜 방금 보였어요? 찰나에 보였어요? 나왔어요? 네. 이건 뭐 CG 합성 아닙니다. 그냥 흑백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 원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광수형차라 그래서요. 빛 신호를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빛 신호에 대한 자극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가 계속 저렇게 극단적인 색조를 보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색이 빠지게 되면은 그 잔상 신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덮어씌워주면서 컬러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 오리엔트 가끔가다 오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진 보면서 저 UFO가 보여요. 있죠, 한 명씩. 여기도 귀신이 보여요, 이렇게. 예. 네. 근데 솔직히 그거 귀신하고 사진하고 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 영상을 공부하다 보면 노이즈인 것도 발견할 때가 있고 또 착시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눈 자체도 이렇게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제 과거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개발이 돼요. 과거를 기록하고 빛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 사진. 사진은 사람도 아니 사람의 기억과 눈도 아닌 그대로 빛을 담는 장비예요. 사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회화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1821년도에 테오도로 제리코라고 하는 저 사람이 앱손 덤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 1821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특이한 게 좀 있나요? 네. 사진 발명은 1839년이에요. 이 그림은 1821년입니다. 말이 어때요? 다 꽁충꽁충 뛰고 있죠. 예전에는 말이
굉장히 빠르게 고속 질주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저런 그림밖에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그 주행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진이 발명되고 에드워드 머리 리치가 움직이는 마이라고 해서 총 12장의 연속 사진을 찍게 돼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말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연속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최초의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말이? 네 발을 딛고 뛰어요. 실제로는 두 발 껑충 뛰는 게 아니고. 신기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초고속 카메라도 나오고 뭐 더 고해상도 카메라 나오니까 총알까지도 다 찍어내죠. 뭐 번개 치는 것까지도 찍어나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사진 많이 찍죠? 사진 거의 다 찍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사진만 지금 찍어놓은 거에도 한 수만 장이 되는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막 찍잖아요. 오늘도 뭐 계속 찍고. 근데 그 사진이 진실하다고 믿으세요? 왜냐하면 기억과 기록의 싸움에서 사진이 기록 매체인데 거의 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빗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사진 딱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어쩌나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빼박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기록보다도 기억을 더 믿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은 유정 씨도 사진 찍잖아요. 그냥 찍고 딱 저장만 하는 거 아니죠. 수정하죠. 저도 필터 하는데 뭐 다 쓰잖아요. 뭐 그냥 날 것으로 올리시는 분 있어요, 인스타에? 사진을 이렇게 예전에는 빗으로 그린 그림이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사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사진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박사학위를 그 위변조 쪽으로 위변조 분석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쪽으로 논문을 썼고 논문도 한 10여 편 쓴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공부를 했던 게 사진의 과거에 사진 위변조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럼 사진이 1839년에 발명이 됐는데 그럼 사진 조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가 궁금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사진이 조작됐을 것 같아요? 1839년에서. 제가 대표적인 이 합성 사진의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865년에 링컨 합성 사진이에요. 네. 이 둘 중에서 어떤 부분이 누가 합성된 건가요? 얼굴이 합성된 걸까요? 몸이 합성된 걸까요? 아니면 왼쪽이 진실한 걸까요? 우측이 진실한 걸까요? 예전에는 솔직히 합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알지만 필름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옛날에 뭐 음판으로 찍고 필름도 찍고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조작을 하려면은.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게 그 우측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부통령이에요. 뭐 채칠 때 뭐 존 카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측에 있는 게 원본이에요. 우측에 있는 게. 네, 우측에 있는 게 원본이고 저 사람은 7대 부통령으로서 저렇게 자기 멋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기도 있고 바닥도 멋있고요. 옷도 멋있게 입고 팔도 이렇게 포즈를 취했죠. 이 사진 있는 반면에 링컨 같은 경우에는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해서 키가 190cm까지 커지고 팔다리가 거미처럼 길어지면서 이게 자세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멋있는 옷을 입은 사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추레한 사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한 뭔가 포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추리한 것밖에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합성을 해서 멋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우측에 있는 존 카론의 몸을 그대로 가져다가 얼굴만 따다가 합성을 한 거예요. 얼굴만.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측에 있는 저 인물은 노예제를 찬성한 사람이에요. 왼쪽에 계신 링컨은 반대했던 사람. 예. 근데 얼굴을 이렇게 합성했어요. 참 역사적으로 좀 안타까운 이 합성 사진인데 다만 이거는 일반인이 못해요. 이렇게 돋보기 끼고 장인들만 이렇게 티 안 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만 하더라도 야 조작은 별로 없어. 뭐 누가 저거 조작을 해. 누가 돋보기 끼고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링컨 사진 왼쪽에 있는 링컨 사진 보시면 저 얼굴이 좀 낯설지 않아요? 익숙하고 그러지 않아요? $5짜리 지폐에 있는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얼굴을
좌우만 반대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인 얼굴을 합성해 놓은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인 합성 사진이라 보시면 돼요. 얼굴 자체가. 예.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건 또 수정을 거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원판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진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한참 후에 위변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0년도 안 돼서 위변조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위변조 사례들이 검증이 됐고 사진은 태초부터 조작하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다 보니까 버스에 인공지능 AI 핸드폰 뭐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 또 들어가고 맞죠? 그래서 미쳐 죽겠어요 요즘에는. 다 뭐만 이상하면 이거 다 조작된 거라 그러고 사람이 있으면 다 집어넣은 거라 그러고 미쳐 죽겠는 거예요. 근데 뭐 앞선 그 링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큰 해는 없었어요. 일반 사건에는. 뭐 제 정치적인 큰 사건이면 합성할 수 있겠으나 우리 생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변조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 공개하는 건데 공부하면서 제가 그 박사 공부를 하면서 처음 치욕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2009년에 박사 공부를 하면서 위변조 쪽에 관심을 갖고선 그쪽으로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들 2005년에 세상을 바꿔놓는 위변조 분석 사건이 일어나요. 위변조 사건이 일어나요. 2005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네이처지에 논문을 조작해서 낸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황우석 사태가 2005년에 있었고 제가 2009년에 박사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저도 박사 공부를 하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논문들을 다운받아서 봐야 되거든요. 쭉 계속 보면은 논문 서론에 뭐든지 논문에 서론이 있습니다. 앞에 서문 이런 거 보면은 초록이라든지 보면은 항상 황우석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한 황우석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써 있죠. 2005년에 사우스 코리아 프로페서 황우석. 그래서 제가 위변조 공부하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헨리 파리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위변조 분석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논문이 거의 저희들한테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논문에 항상 저렇게 쓰니까 그 밑에 위변조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다 황우석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됐다면서 위변조 분석 기법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황씨인데. 그래서 황씨가 잘못한 걸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위변조 분석과 관련된 논문들도 공부해가지고 위변조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그럼 그 어떤 위변조를 했는지. 자, 이 줄기세포를 이렇게 막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논문에 네이처지에 실린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밝혀졌어요. 그때 당시엔 2005년에 제가 위변조 분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진 않았고 후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뭐가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아요? 저 빨간색 박스 부분 왼쪽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보시면 저 밑에 저 부분 보세요. 비교해서 보세요. 같은 형상들이 중첩되어 있죠. 근데 저기 샘플링한 인덱스 번호는 다 달라요. 날짜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걸 찍어놓고 여러 개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잘라서, 오려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은 어디 가서 야 황우석은 거짓말하지 않았어 하는데 여기 팩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논문도 취소됐습니다 실제로. 너무 이렇게 혹세무민해가지고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전 팩트만 얘기해 드리니까 다 샘플들을 저렇게 조작을 해서 실제로 성공한 논문처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이 논문 하나 가지고 프로젝트 연구비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도 위대한 황우석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야 외국 저희네 성공했는데 우리도 해야겠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과학붐이 일어났거든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그런데 조작된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슈겠다 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영상 분석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사진 유변조와 관련된 것들이. 대한피부과 의사협회에서 저한테 문신 사진들을 쭉 보내줬어요. 문신이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어느 한 의사가 자기가 개발한 논문에 의해서 이거를 지우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감쪽같이 지워진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의사분들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문신이 있는 걸 지우려면은 한참 걸려요. 여러 번 계속해야 돼요. 색소를 다 빼려면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진다 하고 논문도 냈고 또 광고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협회에서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황우석 그 사태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서 설마 하고선 저한테 이 사진들 다 보내줘서 유변조 됐는지를 봐달라고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차가 없는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 두 개예요. 보세요. 어깨에 저 주름 왼쪽에 옷 주름 보세요. 옷을 올렸는데 저 주름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왼쪽 윗부분. 밑에 어깨 요 옆구리 밑에 부분도 주름 보세요. 주름 똑같죠? 거기를 지우고 이 부분을 지우고 확대를 시킨 거예요. 심지어 이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포토샵을 썼다라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법정에 가면은 때를 쓴다고 할게요. 때를 써요. 무슨 때냐? 아니 저렇게 주름 같이 생길 수도 있죠. 또한 포토샵 쓸 수도 있죠. 잘라내기 위해서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개발한 유변조 검출 맵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리터칭한 부분이 저렇게 검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게 유변조 검출 맵이라고 해서 실제로 황우석 사태 이후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유변조를 검출하기 위해서 수만 편의 논문을 내면서 만든 논문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유변조 프로그램이 이렇게 검출했지만 저 혼자서 단독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자기에 맞게끔 개발을 다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만 개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중에서 이거를 개발했고요. 많이 물어봐요. 팔면 어떡해? 유로서비스인지 돈 주고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 버튼 눌러서 되는 것들도 아니고 버튼 눌러서 나온 결과물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설명을 해야 돼. 프로그램에서 나왔으니까 조작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의사가 차트 보고 진단하고 또 전처리 과정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할지 또 이런 과정도 있는 것처럼 영상 분석도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다 개발했기 때문에 판사가 꼬치꼬치 캐물으면 영어로 다 답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지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들 다 믿지 말아라. 다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막 합성하잖아요. 없는 사진을 그냥 지금은 얼굴을 딴다든지 몸매를 줄인다든지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예 없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최초의 빛을 기록하는 이 장비가 진실을 왜곡하는 장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록과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록이 점점 신뢰도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기억이 더 우위에 쓰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이상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너 그거 조작할 수 있잖아. 너 조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찾아오는 의뢰인들도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작됐구나. 누가요? 경찰이, 판사가, 검사가. 왜냐면 난 정확히 기억해. 때리지 않은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왜 여긴 때린 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날 음모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앞단에서는 점점 기억과 기록 싸움에서 기록이 지고 있지만 영상 분석을 통해서 제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건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해요. 그리고 이 기억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소개시킬 건데 이제부터는 좀 사건 영상들을 쭉 볼 거예요. 한 사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어디 얘기했지만
이 경찰이 독직 폭행을 했다라고 해서 모 뉴스에 굉장히 크게 이슈화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독직 폭행, 경찰 독직 폭행 사건인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이래요. 취객 한 분이 길에 이렇게 앉아서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 2명이 다가가서 이 사람을 깨워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이 취객이 막 화를 내면서 경찰을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해요. 그 과정에서 경찰은 위협을 느끼니까 체포를 하기 위해서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우고 그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 취객의 기억은 나는 정확하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선 끌고 가는 줄 알고 무서워서 무섭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유형적으로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지금 갈비뼈가 여러 대가 부러졌는데 중상을 입었는데 나를 엎어뜨린 다음에 경찰이 수회 내 갈비뼈를 10회 이상 때려서 갈비뼈를 손상시켰다. 그러면서 독직 폭행으로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화질 개선 전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찰이 막 달려들죠? 네. 그래서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압한 경찰이 우측손으로 뭔가를 막 가격해요. 맞죠? 이 영상이 방송에 나갔어요. 뉴스에. 탑뉴스로 이렇게 딱 나갔어요. 이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한 번 더 보세요. 이건 화질 개선을 어느 정도 시킨 건데 그래도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다음 게도 잘 보여요. 네. 이 화질 개선 시킨 겁니다. 경찰이 도망가죠. 막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제압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힘이 엄청 세시네. 네. 근데 술 취하면 약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잘 보이죠? 이제 때리는 거 나옵니다. 피해자는 저 행위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어요. 정확히 기억난다고. 자기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반항할 수 없는데 나를 제압한 다음에 그냥 제압했으면 끝났는데 화가 나서 날 때렸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그래서 실제로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방송에 나갔을 때 댓글이 다 욕이었어요. 누구 욕이었냐? 경찰 욕이었어요. 다. 앞부분만 뒷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매스컴을 타면서 굉장히 여론 재판이 가버렸어요. 여론 재판. 저 나쁜 경찰, 나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진짜 때리는 게 있는데? 때리는 건 팩트잖아요. 그럼 저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은 자기 기억은 제압이 돼서 꼼짝 못 하는데 자기를 묶어놓고 때렸다는 거고 경찰에 그래서 그 경찰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누가 찾아오면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저를. 네, 억울해서. 그분은 이 사건 때문에 여론 재판도 마녀 사냥에 대해서 한직에 물려났고 네, 평생 경찰만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경찰은 또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태권도 유단자가 시민을 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때렸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자기를 다 욕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자기 편 안 들어주고 검찰에서도 모르겠어요. 법원 가서 무죄 받으세요. 우린 기소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억 하나 가지고 저 피해자는 난 맞았으니까 넌 독직 폭행이 맞아.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기록도 가져와 보라고. 그 보니까 이 경찰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자기가 체포를 하려고 넘어뜨렸다. 넘어뜨려서 수갑 채우고 하는데 반항을 계속 하더라. 특히 수갑 채우면 손에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계속 쥐어뜯었대요. 계속 꼬집고. 그러니까 이 경찰은 계속 손을 자꾸 뜯으니까 아파서 손을 잡고선 주먹으로 손을 때렸다. 누라고.
수갑을 안 차려고 반항을 하니까 손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도와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냥 진짜 공공기관에서도 그냥 너무 시끄러워. 그냥 이 건에 재판 받아 해서 재판까지 갔어요, 이게. 예. 재판까지 가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봤죠. 일단은 첫 번째 그 피해자의 진술은 뭐냐? 자기는 꼼짝할 수 없었다. 제압돼서. 그 부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뭐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넘어뜨린 이후에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반항은 하죠. 넘어뜨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한 명은 헤드락을 걸고 경찰은 뭐 하고 있나요? 손은 계속 손 쪽을 뭘 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두 경찰이 꽉 누를 때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제 나올 겁니다. 누르죠. 반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그래서 이 영상만 봤을 때는 피해자는 진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뭔가 반항하고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로 그 넘어졌을 때 갈비뼈를 때리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갈비뼈가 이쪽이겠죠. 이쪽 바닥 못 때리니까. 그러면은 주먹이 날아간 방향이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보자. 재판 가서 틀었어요. 넘어뜨린 후에 넘어진 사람의 팔 저기 있고요. 경찰은 손 쪽을 향하고 있고 팔이 움직이는 쪽을 보게 되면은 경찰의 우측 팔이요. 보시면 때릴 때 보시면 어디 있느냐? 하단 쪽, 하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옆쪽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경찰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어떻게 때리는 게 가장 용이할까요? 네, 위에서 때리면 돼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부정확하잖아요. 행동, 진술 자체가.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때린다? 이건 거의 옆으로 스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진술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경찰이 진술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했는데 반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고 이건 정당방위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제가 법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분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어도 이분 제가 전화를 해서 다른 기자가 취재를 하고 싶다, 억울하다고 했는데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수년 동안 이거 가지고 자기 손가락질 받고 시민 때린 사람이다. 억울한 사람 때린다. 그리고 저기 있던 그 피해자라고 하는 저 사람도 막 탄원서 계속 쓰고 경찰청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 때린 경찰인데 이렇게 놔두면 되냐부터 해서 막 글 올리고. 그래서 저 사람의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저 기억 하나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까지 가서 만약에 저나 또는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유죄 나오는 거예요. 독직 폭행으로. 그래서 평생 일했던 근무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전과도 생기고 저분은 또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 이제 다시 복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 한편으로는. 그러니 저것도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것도 2년 전 사건이에요. 지금같이 자기가 술 먹고 했던 그 기억과 가지고 이런 일 자기가 피해봤다고 해서 고소하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반면에 또 하나 우리 착각, 기억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는 어디 가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불법 성인 동영상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과 관련해서 내가 아니다라는 거를 밝혀달라 라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져. 근데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똑같은 성인 동영상이 불법 동영상인데 서로 다른 의뢰인 5명이었어요. 영상도 똑같아요. 똑같은 영상이에요. 불법 동영상. 근데 그 여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밝혀달라고 2년에 한 번 꼴로 오세요. 누가 오느냐? 여자가 와요. 여자가. 내 남편이 그 영상을 보더니 너 같아. 너 아니야? 너잖아.
이혼해. 그러면서 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아닌 거를 밝혀달라. 억울하다. 그 남편분이 왜 그래요? 했더니 남편이 자꾸만 나라 그래요. 보면서. 자기가 이제 각인되면서 너무 확실하게 차니까 너 법원에 가서 검증 받아봐. 아마 또 너라고 할걸? 이래요. 또 가정법원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똑같은 영상으로. 이혼 소송 중인데 귀책 사유 때문에 이 여자가 영상 속에 있는 여자가 맞는지를 분석해달라고 법원 촉탁이 온 적도 있어요. 이 여성이고 우측에 또 다른 이제 억울하다고 오신 분. 이분 그대로 제가 이거 분석하기 위해서는 안면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얼굴 각도가 있어야 돼요. 너무 틀어져 버리면 이게 안 맞겠죠, 분석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의뢰인한테 동일한 포즈를 좀 취해달라. 그 동일한 포즈를 취해달라 해서 스튜디오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저렇게 눕혀서 동일하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무조건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무조건. 그 기억이 그렇게 됐어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건 내 와이프야. 무조건 와이프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코 보세요, 코. 코가 다르죠? 그런데도 이런 걸 증거로 제출하면 그분들 뭐라는지 아세요? 성형했겠지. 와이프가 뭐 코 했겠네. 실제로 어느 그 불법 동영상에서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일본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일본어. 그래서 음성을 증포시켰더니 일본어가 나오는데요. 했더니 와이프가 예전에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했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기억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기억에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 이거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이렇게 촉탁서가 오면은 이렇게 대봉투로 해가지고 감정물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렇게 유흥가들 이렇게 술집들 이렇게 쭉 있는데 길거리 가면은 이렇게 막 찌라시라고 해서 전단지 조그만한 거면서 이상한 야릇한 여성이 있고 막 오빠 뭐 전화해가지고 뭐 법문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대봉투 안에 사건 서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단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사무관 이거 하다가 실수로 이거 들어갔나 봤더니 이 전단지 속에 이게 명함처럼 작은 거 있죠. 거기에는 여성이 이 여자하고 사건 피고인하고 같은 사람인지 봐달라는 거예요. 네. 아니 합성이 아니고 동일인인지 이혼 소송 중이라고 가정법원에서. 근데 보면서 와 제가 살다 별의별 걸 다 하는구나 이 기억 가지고. 아니 와이프를 믿어 아니면 이혼하면 좋은데 말씀하신 이혼만 하면 딱 좋은데 재산이 걸려 있고 너 예전부터 이렇게 술집 아가씨였네 그러니까 못 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되는 거죠, 이게. 자기는 확신하고, 맞다. 내 와이프 맞다, 이거. 결혼 전에 이게 막 좀, 이상한 짓 하고 다녔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래서 분석을 하는데, 동일인으로 나온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뭐, 자기 와이프를 믿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할 때 뭐 10%, 20% 나온 적도 없어요. 거의 다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억과 관련돼서. 사진이 뭐든지 다 만명통치약처럼 있었던 시기에서 위변조가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그 사진을 보면서 내 와이프도 의심하게 되고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래도 저는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서 다 드렸는데 한 분은 전화 오셨어요, 남편이. 전화하면서 찾아오겠다고. 그 사건 기록하고 다 가져오면서 네가 이거 내 와이프 아니라고 썼지? 네 아니라고 썼는데 했더니 그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처음에 조작한 거 아니냐. 두 번째 네? 돈 받았냐. 더 심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네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와이프랑 20년 산 사람이야. 그 기술 사진 네가 어떻게 믿어? 야, 난 더 잘 알아. 내가 맨날 보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못 믿어야 해요. 부정 자체, 그냥 자체를 부정. 그러면서 빨리 고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재판부 전화하죠. 자꾸 이렇게 회방 놓는다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 것 같죠? 예, 예, 무섭기도 해요. 눈이 돌아가 있어요, 진짜로. 네,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릴 얘기들은 제가 이제 진짜 고군부터 하고 있는 사건들. 앞단 것들은 그래도 뭐 영상이 있고 자기 할 말이 있다 싶겠지만 지금 이제 설명드릴 영상들은 뭐냐면은 그 조작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은 진짜 끈질기십니다. 끈질기신 분이에요. 한 관리사무소에서 한 어르신이 의뢰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내가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지니까 화가 나서 때리고 그 관리사무소 직원을 책상을 막 던지고 의자를 막 던지고 막 한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저한테 의뢰를 와서 뭐 해드릴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영상이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분명히 때렸죠? 네. 하고 의자도 던져요. 네. 초 영상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돼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여러분 봤을 때 어때? 폭행죄 성립돼요? 안 돼요? 맞죠? 아까 전에 때렸잖아요. 때렸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조작됐다. 자기는 저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자기는 가서 항의를 하면서 뭐 고함을 지르는 건 맞지만 주먹을 든다든지 의자를 든다든지 한 행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 누가 그러면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뭐 TV 나오니까 좀 유리하게 써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울어요. 진짜 그 표정이 진짜 막 내 기억은 너무 정확한데 왜 이런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영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난 절대 하지 않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제출해요. 저한테 보여줘요. 제가 일로 좀 잠깐 이동할게요. 영상 보시면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답답해요. 차라리 영상이 전 CT였으면 좋겠어요. MRI나.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걸 가지고 자꾸 조작이라 그래요. 여기 시커먼 라인 보이죠? 이게 조작의 흔적이다. 첫 번째. 여기 엣지 부분 보면 시커멓죠 이렇게. 다 따다가 집어넣은 거다. 네. 여기 봐라. 각지지 않았냐? 따낸 흔적이다. 픽셀 나왔죠 다? 자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자기 턱선 밑에 수염이 시커멓게 있다. 근데 시커먼 게 보니까 그림자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20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줬어요. 20페이지 정도 가능을 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하려고 피 검사하고 CT 찍고 다 했어요. 의사가 차트 보여주면 여러분 차트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맞죠? 암 아닙니다. 이거 뭐 수치상 암 아닙니다. 뭐 보실래요? 보여도 아닌가 보다 하죠. 영상은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저 안에서. 문제가 있다 저거. 저 시커먼 거는 링잉 아티팩트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고주파와 저주파가 분할되는 그 지점에서 생기는 노이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잖아요, 그분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모르겠고 따낸 흔적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게 따내지 않은 거라는 걸 네가 입증해. 지금 저한테 메일 오는 거 계속 그런 거예요. 저게 각진 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네가 밝혀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CT 찍고 MRI 찍고 피 검사 다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환자가 나 집에 가면 눈이 떨려요.
이거 암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나 얼굴이 누런데 요즘 들어서 이게 암이 아니라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생각했을 땐 진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저게 설마 저거를 누가 조작을 했겠어 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거 조작을 하려면요 세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셨죠? 막 와이어 달고 막 하잖아요. 뒤에 스크린, 블루 스크린 쫙 달고 룻기 딴다고 막 합성하려고 여기에 막 뭐 붙여놨고 뭐 모션 트래킹 한다고 그거 해가지고 막 수억 들여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벌금 100만 원 사건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 나 그냥 여기서 아파트 사는 주민인데. 그럼 아파트 사는 주민인데 관리사무소에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했더니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다 작당한 거다. 네. 라고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그쪽으로 바꿈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몇 번씩 찾아왔었어요. 막 주먹도 막 치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치고, 심지어는 저분의 가족 되시는 분도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똑같은 거 얘기를 계속 해요. 더 많이 찾았어요. 더 많이. 더 많은 걸 찾아서 이상하다. 막. 여기 보면은 계산기가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 있냐. 그 사람이 앞에 하나 지나가면서 툭 치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피사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이상하냐. 발이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약간 갈색 구두를 신었는데 이게 검은색이다. 갈색이 검은색 어떻게 알아요? 그림자인데. 어두운 부분인데. 저런 걸 막 찾아서 이만큼씩 막 저한테 줘요. 그래서 제가 다 아닙니다 했더니 나중에는 쾅 치고 화를 내면서 자기 광화문 한번방 가서 1인 시위하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 이게 여러분들 다시 반복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러분들 아유 나는 황민구하고 오늘 강연을 들었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생기잖아요. 이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게 돼요. 아, 내가 진짜 때린 게 맞아 그러면은 속상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야, 안 때렸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패드립 사건인데, 패드립. 저한테 패드립 한 사건이에요. 저는 제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 거의 하게끔 만든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통사고 블랙박스 조작 사건이에요. 네. 이번에는 대상은 경찰입니다. 의뢰인의 블랙박스예요. 쭉 가다가 이거 소리가 너무 이게 의뢰인의 블랙박스예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쭉 가다가 쿵 박아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보시면은 두 개의 영상 보시면은 왼쪽 신호등, 우측 신호등 두 개인데 의뢰인 신호등은 붉은색이에요. 상대방은 주황색 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전멸,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보세요. 교차에서 진입을 할 때 내 앞이 빨간색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섰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서행 맞죠? 그러면은 의뢰인 영상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의뢰인. 소리 시끄럽게 나오니까 귀 막아주시면 돼요. 예. 블랙박스 빨간색 안 쓰죠? 안 썼죠? 네. 저 의뢰인이 제 의뢰인이에요. 네.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분명히 정지했다 갔다. 정지했다가 출발했다. 근데 영상에 왜 그냥 가는 거로 나오느냐. 자기는 봐라.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왜 내 차 와이퍼가 안 움직여. 조작의 첫 번째 흔적이야. 와이퍼를 보시면은 상대방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의뢰인 차량 거는 안 움직여요. 그거야 뭐 운전 다 하시죠? 우리 아들도 알 것 같은데. 이거 와이퍼 자동으로 해놓으면 안 날 수도 있죠. 비가 억수가 작으면은. 그 두 번째, 빗방울이 좀 패턴이 이상해.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빗방울이 약간 이게 약간 자연스럽지 못하게 흘러내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석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 눈에 이상해.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의뢰인이잖아요. 들어줘요. 근데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고 부들부들 얘기하면서 떨어요. 우는데 자기가 우는지도 몰라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자기는 이거 지금 사고가 인정되면 자기가 택시 운전을 못 한대요. 무슨 뭐 사고가 앞에 뭐 있고 해가지고. 자기는 생명에 걸린 거예요. 생명에 걸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게 좀 진실을 밝혀진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까 관리사무소도 물어봤잖아요. 누가 관리소가 조작한 말이 안 된다고. 그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경찰이 조작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조작했다. 네. 경찰이 상대방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험사랑 짜고 다른 사건 영상을 집어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왜요? 그 왜요라고 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 왜요라고 물어볼게 안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아유 진정하시고 좀 설명을 좀 얘기를 왜 그러신 것 같아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뭐 경찰하고 뭐 트러블이 있었고 내가 경찰서 가서 뭐 소리들 지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나를 경찰이 음해하려고 영상을 이렇게 편집 조작을 했다. 근데 너는 TV 나와서 그 알 나오고 여러 매체 나와서 진실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 너가 진실을 밝혀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석을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직원이 제일 싫어해요. 이런 분석하는 거를. 분석 데이터 다 했는데 조작된 게 없어서 없다고 감정서를 보내드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찾아오겠다고 오셨어요. 오셔가 들어오자마자 네가 분석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시연해봐. 네가 조작할 수도 있잖아. 시연해봐. 그래서 하나하나 2시간째 시연을 하나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그래요. 난 네가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일단. 모르죠 당연히. 화를 확 내면서 너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서 다 들고선 회의실 나가시는데 저도 나가면서 끝났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법원에 나왔을 때 그 기분.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딱 했는데 갑자기 저분이 회의실 밖에 나갔는데 딱 나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앞에 그 많은 사건들 봤잖아요. 조작이라고 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진실로 믿고 계시길래 제가 하나의 진짜 마지막 카드를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가 고3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 맹세코 누구 편도 아니고 조작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해 드렸습니다라고 아버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믿어주실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자식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더 이상 대답 안 하고 이러고 가신 거였단 말이에요. 나와서 가시는데 갑자기 가다가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귀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서 너 돌아가신 아버지께 그렇게 쪽팔리게 살지 말라고. 네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조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 핸드폰 하나 들고 있었고 옆에 책하고 볼펜 들고 있었거든요. 그 뭘로 던질까? 패드립이잖아. 이건 나는 그냥 하고서 차라리 그 일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귀에다 대고 그런 소리 하고 가니까 그래서 던지려고 하는데 CCTV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다가 부들부들 떠다가 그냥 챙겨서 가시는 거 보고 나서 딱 사무실에 앉았는데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냥 갔어요. 퇴근해서. 그래서 편의점 가서 소주 한 2병 달고 와가지고 밤에 혼자 먹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기 싫다.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도 이거 완전 극한 직업이잖아요. 진실 얘기해줘도 뭐라 그러고 아버지까지 팔았는데도 아버지한테 쪽팔리게 살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술의 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주 한 3병째쯤 딱 가는 순간에 깨우침을 얻었어요. 무슨 깨우침이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칭찬하겠다.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정서 한 줄에 감정서 한 줄에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거 한 줄만 써줘도 그 아저씨가 나한테 이러진 않았을 텐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박수 쳐줄 것 같다는 생각하니까 뿌듯한 생각이 들면서
아 다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겠다 해서 저는 레벨업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질문하신 거 제가 뭐 이렇게 박수 쳐서 대답을 벌써 해버렸는데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제가 앞단에 영상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까지 박사 공부했던 것보다 더보다도 그 많은 것보다도 그 사람하고 얘기한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억과 기록에 대해서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이해하는 게 그 충격적인 기억 그것들 때문에 또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도 솔직히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잔인한 걸 많이 보고 또 무서운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저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리에도 있고 어디 방송에 나갔지만 학교 앞을 지나가는 것도 싫어한 적도 있었어요. 해맑게 웃는 아이들 때문에. 근데 그 수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저도 살고 있는데 앞단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기억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뒤에 보여드릴 사건들은 뭐냐면은 알면서도 자기가 기억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법정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으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나쁜 행동들입니다. 예. 솔직히 조금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느냐? 그 영상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봤는데 약간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예. 좀 속상해서. 이게 천안에서 두 여성이 한 남자에게 무차별한 살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사촌 형제 아내 부부 살인 사건인데 그 영상을 제가 오기 전에 보면서도 무슨 말을 계속 되뇌었냐면은 하지마라고 계속 그랬어요. 아우 하지 말지. 아유 왜 그랬어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와이프하고도 어디 가다가 누가 툭 치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그 싸움의 시발점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많이 되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데 옆으로 뿜었는데 옆에 여자가 이렇게 냄새가 나면은 왜 그래요? 그러다가 큰 싸움이 벌어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침을 뱉었는데 옆에 사람한테 뭐 튀거나 또는 담배를 빌려달라는데 싫어 그랬다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폭행사건이. 근데 이거는 좀 더 잔인한 게 뭐냐면은 사촌 부부가 가서 아내 2명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발생한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나진 않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노래방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 살인자하고. 근데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겠죠. 어떤 트러블인데 뭐 담배를 폈는데 냄새가 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진술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그 영상 보고 얘기했어요. 그냥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근데 안 가고서 그 부부 중에 한 여성분이 그 살인자한테 항의를 막 계속해요. 또 옆에 있던 여성분도 막 항의를 하고 말리고 막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의 또 동료들은 말려요. 그래서 이제 잘 끝났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살았나 보다 했는데 이 살인자가 칼을 들고 와서 2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기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앞단의 사람들도 화가 났지만 이건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해놓고선 거짓말을 해. 근데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져요. 저쪽에 여기 머리 긴 남자 있죠. 담배 한 손에 들고 있는 이 남자가 살인자예요. 예.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촌 부부들이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말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일행들도 헤어집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죠. 따라가요. 그냥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저 끝에 사람들이 있어요. 아, 편집됐나 보네. 이거는 칼을 맞고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근데 따라가죠. 뛰면서. 응급차가 오고 저 끝쪽에서도 계속 찌릅니다. 근데 이 영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살인자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억 안 난다예요. 그럼 전 또 기억나게끔 찾아줘야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영상을 보게 되면은 또 너무 잔인하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시비 붙으면은 그냥 가세요. 막 뭐야 막 욕해도 아우 죄송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런 영상인데도 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나게끔 영상 분석을 해놨어요. 지금 뭐 이건 분석까지 할 건 없고 행동 패턴인데 처음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 살인자가 걸어갈 때 한 손에 담배를 물고 걸어가요. 담배를 이렇게 딱 피면서. 근데 칼은 손에 없어요. 주머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틈도 없었어요. 그 피해자 부부들은.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 와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단 말이에요. 이게 기억이 없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찌른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요? 숨겨갔단 말이에요, 칼을. 두 번째로 옆에서 이제 그 부부들이 막 하지 말라고 가방을 막 휘둘러요. 그러니까 다 피해요, 잘. 그 영상이 있어요. 다 피해요. 다 피하고 또 찌르고 피하고 또 찌르고 피하고. 너무 잔인하죠. 또 담배도 계속 피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 지금 이 영상 보면은 도와달라고 외치는 피해자한테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그쪽에 따라가서 찌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찌르고 막 계속 그냥 진짜 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인데 보시면 계속 뛰어다녀요. 목표물을 정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억을 악용해서 자기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무기징역 나왔어요. 네.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걸로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 부분 아까 전에 제가 분석했던 내용 부분 한번 영상을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자, 갈 때 보시죠. 우측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죠. 저게 그냥 막 흥분해서 우발적인 거면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숨겨가는 거는 죽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저 끝에 보시면은 저 봤어요, 이 남자를.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칼 없으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네. 저 주머니에 손 놓죠. 네, 주머니에 손 놓고선 갑자기 이제 꺼내고 저기서 이제 저렇게 찌르는 장면. 또 가서 가방을 휘두르니까 잘 피해 이렇게. 네. 욕 나오죠 바로. 네, 저러고서 계속 찔러요. 네. 그래서 저 두 부부 중에 너무 안타까운 게 사촌 형제였는데 형제의 여자들만 부부들 와이프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자기가 이제 기절해가지고 깨어났는데 벌써 장례 다 치르고 오랫동안 이제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요. 깨보니까 와이프는 장례가 다 끝나고 그때 아이가 이제 엄마 돌아가신 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실 때 그냥 이러고 다니세요. 시비 걸고 하고 할 필요 없어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사건 아시죠? 저도 그 영상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아니 이건 무슨 그냥 주먹이나 이것도 아니고 다리가 머리까지 올라오니까 얘는 좀 이상한 진짜 범상치 않은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와 이게 진짜 좀 심하다. 보통 막 폭행하면 무차별 영화 손을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다리를 든다? 이건 좀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피해자도 트라우마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전 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거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나 봐요. 법원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징역 20년인가 받았어요. 받는데 약간 뭐 도움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여러분하고 똑같은 20대 젊은 진짜 멀쩡해 그냥 똑같은 우리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되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남자가 이거 똑같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똑같이 진술을 해요. 자기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저기 있는 남자가 이 피해자한테 와서 이 가해자가 주장하는 건 자기 기억이 없어서 아무것도 뭐 모르겠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은 제가 영상을 다 봤거든요. 보면은 계속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거리를 이격거리를 두고선 천천히 가까이 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 여자 피해자 동선으로 따라다녀요. 그리고 담배도 물고 있다가 담배를 또 피거나 뭔가 떨어뜨리면 죽거나 하는 장면들도 계속 나오고 지금 서 있죠? 네, 멈춰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고 저는 이 범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성범죄라고 생각해요. 성폭행을 목적으로 따라와서 기절시킨 후에 데리고 나서 이런 비상구 있죠? 그런데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됐고 저는 근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한 특정 여자만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공격을 할 때 보세요. 한 번에 기절시킬 수 있게끔 다리를 저만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은 없지만 여기는 없지만 계속 어디를 가격하냐면은 머리를 가격해요. 무차별적인 폭행이 아니고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머리를 한 2, 3회 가격하니까 피해자분이 기절을 해요. 기절한 후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업어요. 업고 어딜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떨어져 있는 소지품을 다 챙겨요. 피해자의 핸드폰도 챙겨요. 저게 뭔가 떨어져 있으면은 누군가 보고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다 치우고 저기 있는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요, 피해자를.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저기 아까 들어왔던 현관 쪽으로 나가면서 CCTV 이런 거 보고선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런 모든 행위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출소 후에 복수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출소에 복수할 거다. 하여간 이 사람은 이제 모든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저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재범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았기 때문에 좀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기억을 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범죄에도 악용해 먹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기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딱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딱 그거 같아요. 저기 멀리 아득히 먼 곳에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북의 밑그림이 기억이 아닐까. 예. 그래서 언제든지 밑그림이 있으니까 덧칠할 수도 있고 색감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있는 스케치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기록하고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과학적인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진실되게 본대로 얘기하는 것만이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나의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도 사람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인상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들하고 노량을 보러 갔어요. 거기서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량 보시면은 그냥 일본군 보내줘도 되는데 끝까지 못 보내주겠다고 싸우죠. 근데 거기서 명대사를 날리시더라고요. 주인공이. 이순신 장군이. 저기 앞에 있는데 돌려보내면 장수가 아니다. 나도 영상이 앞에 있는데 그게 이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영상 분석가가 아닌 것 같다. 그걸 깨우치면서 그냥 저는 이대로 계속 살아야겠다라는 게 답이었어요.